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로 네. 긴급하게. 아닙니다. 오늘은 좀 네. 대신 좀. 자, 요즘 여의도에 안 계시는 게 다행이죠. 예. 을지로에 우연치 계시죠. 않게, 예, 우연치 않게 또 을지로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네. DB금융센터가 아니요, 제 DB금융센터가 아니라 제가 을지로로 이제 그런 자리를 건가요? 옮겼죠. 네, 어찌됐건 간에. 네. 여의도는 요즘 조금 피곤해지는데 계속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여의도 그 증권가 쪽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콩국수? 예, 네. 그 지하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 그 식당가일 텐데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제 좀 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내리진 못하겠고 예. 원래 일이 있어서 들려야 되는데 그냥 네. 통과를 해버렸는데 하여튼 그 콩국수집이 유명하죠. 네, 아주 유명하죠. 네. 왜 유명한지는 아세요? 그 콩을 가는 아유. 맷돌이 예. 나사에서 들여온 거래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집이 좀 유명.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콩국수는 여름에 또 별미니까.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그래서 하여튼 콩국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콩은 국제 시세에서 급락을 했어요. 예. 네. 넌 한번 두들겨 맞았네. 네. 자, 그건 그거고. 하여튼 이게, 요점은 뭐냐면은, 델타 변이라는 게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했지만, 여의도도 지금 하우스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트레이딩 센터가 뭐 FICC도 그렇고, 일부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센터가 멈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그래가지고, 트레이더가 없으니까 호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위로 뛰었다가 밑으로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네. 이렇게 변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잘못하면은 이게 낭패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예.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폼론을 열 텐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오늘 다가오기 전까지는 10조 좀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 컨센서스가 예. 2분기 잠정 실적의 영업이익 부분이 10조 후반, 네. 11조 근데 지금은 11조를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죠. 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들은 거는 12조 이상까지 들었고 와, 12조 6천억까지 지금 호가가 나오는데 호가가 아니라 참 자고 일어났더니 1조가 들어요. 12조 6천억까지 네. 맥스로 지금 보시는 데가 있는데 네. 뭐 보는 전망이야 다양할 수 있죠. 만약에 네. 근데 이제 12조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는 좀 어떨 것 같은지. 일단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웃돌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부 자체가 다양하지만 네.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미래에 가는 이런 먹거리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속적으로 이게 예전에는 계절 특수가 있었어요. 어떤 뭐 아카데미 시즌에는 무슨 노트북이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 네. 연말 시즌에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이런 그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즌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갑니다. 수요가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스템 반도체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운드리 이쪽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계속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이제 가동을 멈추면서 한파로 인해서 가동을 멈췄었죠. 올 상반기에. 이거에 대한 충격 외에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반대로 조금 늘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약간 양분된 네. 그런 의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좋아졌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 실적 발표하고 네. 나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네, 거를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죠. 지금 수장이 부재하잖아요. 예, 부재 중이시죠. 네. 예. 그럼 뭐 다들 얘기하지만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네.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그래요? 있는 게 판결이 예, 안 그렇죠. 나서? 예. 어쨌든 8.15 특별 사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 예. 일단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형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풀어준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조금 법리에
예, 그렇죠. 모순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형평성 부분들이 이런 있지만 것도 또 근데 뭐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고 네. 회장님의 이제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어. 지속적인 그 컨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결정이라든지 대외 활동,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네. 수장이 나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가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활동할 때하고 가만히 이제 있을 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자체의 본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네, 다만 좀 더 뭐 키우고 좀 더 빨리 잘 되고 경제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선진국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좀 부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를 또 네. 접견하는 걸로 접촉한 네. 뭐 어떻게 형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노광장비, 네. ASML, 네, 뭔가 다 그런 포석은 좀 있는 것 있겠죠. 같고.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총수가 부재한 가운데 대규모의 향후 투자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사실 뭐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수급이잖아요. 네, 예. 개인 투자자들만 뭐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미 동학개미 분들은 400만 명이 네.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가세를 해주고 네. 이래야 시세가 나고 뭐 할 텐데 그렇죠. 어제 이제 그 SK증권의 이제 센터장으로 영전한 김영우 애널리스트, 예. 반도체 IT 그 김영우 센터장의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과연 이 삼성전자를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 이런 퀘션을 냈어요. 물론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바람은 예. 넣어놨지만 당장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나눠놨을 때 메모리는 그냥 TSMC가 아직은 원탑이고 네, 그렇죠. 비메모리는 뭐 엔비디아나 퀄컴 또 뭐 이런 회사들이 인텔도 그렇고 시스템 칩을 만데 뭐 그러면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아니 이제 삼성이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탑이죠. 메모리는 예, 그렇죠. 메모리는 세계 탑이고. 죄송합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TSMC고 딴 생각하다가 이거 지금 제가 그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거. 옥수수 생각하다가 지금 메모리 부분은 이제 뭐 D램 부분도 탑이죠. 세계 탑이고 탑인데, 그 D램 부분은 SK 하이닉스랑 합쳐가지고 70% 이상 점유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세계 탑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그런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TSMC가 1등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는 TSMC. 예, 이거를 이제 더 빠르게 시스템 LSI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이제 대표가 전면에 서가지고 진두지휘 하는 게 가장 좋죠. 그쵸. 나를 따르라 이게 좋죠. 너 가 이게 이거 일단 뭐 또 다른 네, 전문가들한테 또 네.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 뭐가 보입니까? 아, 지난주에 방산의 개념물을 좀 다시 오늘 봐야 된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네.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큰일이네요. 네. 자, 현대 로템을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 공식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인데 탄자니아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탄자니아 쪽에서 탄자니아 철도청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3,350억짜리 이제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전동차 80량과 전기 기관차 17량,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시스템 제어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총 5차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1, 2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선점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철도가 이제 계속 운영되고 똑같은 전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첫 번째 수주한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향후 수주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이후에 그 전에 발주가 나오겠죠. 또 현대로템이 추가적인 발주도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맥을 연결합니까? 네, 예. 그럼 어떤 기업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풍산을 좀 갖고 풍산.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이게 풍산 오늘 구리값 올랐죠.
카파? 예. 카파는 구리 못 가격이 봤네. 아까 이제 금속 가격들은 다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이게 구리 부분이 그 기존의 자동차나 이런 산업에서 들어갔던 양보다 한 10배 가까이 전기차 부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39만 톤 정도가 사용되는데 2030년에는 400만 톤 이상이 한 10배 이상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매년 더블 가까이 이제 성장이 할 수가 100%씩 성장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씩 성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만큼 이제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풍산에 대한 이제 실적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만 했을 때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가 매출이 3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2,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1조 690억 정도?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갈 여력도 많이 있다. 네. 예,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고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인 이제 방산 쪽입니다. 네. 이 방산에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명품 군수 물자 중에 자주포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네. 이게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견인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만 이게 2,000대 이상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2,000문 정도. 예.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그쵸. 방산 네. 부분이라 알기가 좀 어렵죠. K9 자주포가 이게 얘 안에 한 50발, 49발 정도의 탄을 적재를 하고 이동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풍산에서 만든 사거리 연장탄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사거리가 40km.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예, 여기 이때 그 일본이 아니라 북한에서 쏜 그 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장사정포. 장사정포가 한 50km 좀 넘어요. 네. 이 정도 수준인데 기존의 K9 자주포로 갔다가는 포거리가 안 되죠. 좀 짧죠. 예, 그래서 뒤쪽에서 쏘게 되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게 테스트 완료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사거리가 54km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국내에서만 11만 발 이상에 대한 도입을 예정인 거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K9을 구입했던 국가들이 이 포탄을 다 사가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건 소모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고 향후 또 이제 개발 예정인 걸로 하는 올해 초에 이제 국방 전시회 뭐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풍산에서 100km짜리 사거리가 100km짜리 탄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 개발은 끝났고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엑스칼리버라는 탄이 있어요. 이게 100km가 날아가는데 네. 풍산에서 개발한 그 엑스칼리버 포탄 같은 경우가 한 발에 7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풍산에서 개발한 이 탄 같은 경우는 한 발에 3,500만 원입니다. 이게 절반값. 예, 절반 값이죠. 가격이 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차에다가 세 발만 실어도 1억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한 K9 자주포에다가 예. 실으면은 4,000문 이상 정도 되는 양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4천억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그러니까 고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은 일단 담보가 되죠. 방산은 예, 그쵸. 사실. 그게 이제 뭐 대단한 성장성을 갖기는 어려운 분야라고 하지만 기본을 저렇게 깔고 할 수 되면은 있는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팔면 팔수록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만 달러를 좀 넘었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9,000달러, 9,000 후반 중반대 가격까지 네, LME 내려왔는데 카파가 지금 1,700달러가 네. 고점이고 5월 10일 예. 날
톤당. 예, 지금 그렇죠. 9,500불인데 네. 오늘 아침에는 한 1.4% 예. 정도 반등은 해서 9,500불. 구리 가격이 구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풍산의 매출액도 지금 현재 점프업 돼가지고 영업이익 2천억대 이상에 대한 매출액은 이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많다. 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원재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사실 모호해요. 이게 네. 이제 쌀 때 사와서 재고가 많은데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네. 뭐 그걸 또 이제 판매 가격에 전이시키면 당연히 수익성 확 뛰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구리광산 쪽에서 노조 파업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올라갔었지만 어쨌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화폐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톤당 가격에 대한 게 하락보다는 한동안은 옆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풍산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어쨌든 이 풍산의 주가 궤적은 네. 구리 카파라고 하는 구리 가격의 궤적과 지금은 비슷하죠. 네, 비슷하기 비슷한데 때문에 그 변동폭이나 이건 훨씬 크죠. 네, 오케이. 그래서 자, 풍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들여다봤고 시장 소문 얘기 좀 네. 가보죠. 뭐 아까도 뭐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그 저희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해안가에 이제 그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들 조개들이 다 익어졌더라고요. 조개가 예. 이게 사진이 충격적이죠. 예, 47도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네. 기상이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뭐 해수면 상승할 녹아가지고 해수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현실인 걸로 오늘도 나오고 이제 있고요. 남부지방에 네.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네, 심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안타까운 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열대성 기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콜의 형태처럼 비가 내리고 막 안 내고 막 이런 형태로 기후가 변화가 있거든요. 네. 이런 기후 변화의 주범이 결국은 탄소 부분인 거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뭐 프레온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결국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주범인 부분인데 네.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제 심각하게 되니까 EU 측에서는 이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를 좀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탄소의 거래세 이 부분을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소 거래되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 상승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휴캠스 같은 경우가 캠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뭐 연간 14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정도의 그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본업이 잘 돼야 되는데. 본업도 잘 되고는 있는데 그냥 솔직히 싸요. 그런데 약간 케미컬 네. 엄청. 예. 그런데 이제 그 성장성이냐 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 또 뭐 하나그룹에서 이제 뭐 그거를 물량을 받아가지 못한 이제 안 받아가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이것도 2023년 이후의 얘기고요. 예, 그 전에 또 지난번에 한 번은 좀 우리가 풍문 얘기하니까 좀 말씀드렸는데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조금 나왔었어요. 어떤 걸? 휴캠스를?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그 풍문이죠, 풍문. 풍문이죠. 예. 어차피 이 코너 자체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연예인 그거 가십 다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업 전체를 얘네가 하나에서 인수한다라면은 뭐 주력으로 많이 썼던 부분들이니까 뭐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화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뭔가 인수를 예. 하려고
이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죠. 네. 그게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또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정말 그냥 잠깐 돌았던 소문이었던 그렇죠. 거고요. 결정된 건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풍문이라고 그냥 그렇다라는 네. 정도만 흘리는 정도.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조회 공시나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건 거 아니죠. 없는데 네. 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거래 생각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 없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네. 하여튼 이 기후 변화는 뭐 일상의 다반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당장 이제 그 탄소 배출권,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거에 직접 연관은 이제 휴캠스라는 네. 기업으로 직관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요. 네. 예. 저는 오히려 남부지방 BPL을 보면서 그 트랙터 떠내려가는 거 보고 예. 농기계 업체를 해야 아, 되나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농기계를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는 예, 이제 대동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움직였고. 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려요. 아마존에서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네. 어쨌든 기후에 대한 관련된 것들,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오케이. 시간은 다 됐는데 네. 시간의 특징도 이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예, 특별하게 나온 것들은 뭐 없어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아, 확산으로 확진자. 인해서 뭐 스마트 워크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종목들이라든지 윤석열 반복되는 관련주, 도돌이표처럼 예, 계속 그런 형태로 이제 비대면. 나왔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뭐 네. 비대면 뭐 회의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그런 거고 사실 시간만 되면은 도인 씨 수익이 들어보고 싶은데 예, 그건 다음 주에 할까? 예,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 한번- 월요일 날 예, 조금 예. 준비해 오셔서 UTG라고 하는 울트라 싱글레스에 관련된 시장 풍문이 조금 있는데 풍문이죠, 풍문. 네, 풍문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풍문, 소문, 우리는 또 소문을 좋아하고 네, 소문 타더라. 네. 예, 원래 이 코너 자체가 정보회의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걸 다뤄야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은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 좀 준비해 주시면 예,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미리 예고를 또 해드리고 네, 재밌는 내용 같아요. 아까 잠깐 듣다가 말았는데 네, 예. 비방용이라서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또 특별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DB금융투자 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